민선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진형입니다. 과거 폐광 지역으로 불렸던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의 경제는 폐광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록 이젠 지역을 지탱하던 석탄 산업의 불빛은 사라졌지만 주민들 마음속엔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는데요. 삼척시는 민선국이 출범을 맞아 경제 중심 도시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에 주연방송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심폐소생 프로젝트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삼척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삼척시 소개 영상 함께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두 분도 소개해드려야겠죠. 경제는 강하게, 시민은 행복하게, 삼척은 새롭게 박상수 삼척시장, 그리고 삼척이 강원 남부권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데 전략을 제시해 주실 김충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은요. 경제 중심 도시로의 재도약. 다시 삼척의 시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님, 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 전에 소감 한 말씀 들어보고 시작해도 될까요? 예. 먼저 다시 한번 저 박상수를 선택해 주신 삼척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재선의 의미가 단순한 연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척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골든타임을 확실하게 책임지라는 시민 여러분의 당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선 국위는 삼척이 강원 남부권의 확실한 경제 중심 도시로 뿌리 내리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교통망 구축부터 수소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다시 삼척의 시대가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박상수를 선택하길 참 잘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또 민선 8기에 이어서 9기 이제 삼척 시정도 이끌게 되셨는데요. 운영 방향과 목표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네. 앞서 소감으로 말씀드린 대로 민선 9기에서는 민선 8기에서 추진하였던 사업들을 시민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고요. 이런 마음을 담아 과거 국내 5대 공업 도시이자 강원 남부권 중심 도시였던 삼척시의 유상을 회복하고자 다시 삼척의 시대를 시정 구호로 정했습니다. 시정 구호대로 다시 삼척의 시대를 꽃피우기 위하여 시의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약속드린 사업을 완성시켜서 삼척의 경제는 살리고 시민들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민선 9기가 될 것이라 시민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아니, 삼척이 경제 중심 도시, 다시 삼척의 시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지역의 미래 산업인 첨단 의료 산업이나 수소 산업 육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되실 것 같은데요. 시장님 먼저 도계 등 석탄 산업 전환 지역에서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나요? 예, 우선 도계 대체 산업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 산업 클러스터는 작년 예비 타당성이 통과되고 사업 추진이 순항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삼척시는
세계의 우수한 운영 노하우를 접목하기 위해서 이미 2024년과 2025년 각각 일본과 프랑스, 벨기에의 중입자 가속기 현장을 직접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예. 또한 올해 1월에는 국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각종 사전 행정 절차와 총 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는 중앙투자심사와 사업부지 매입, 건물 철거, 설계 및 인허가 등을 신속히 추진해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완성시킬 계획이고요. 경제 중심 도시 다시 삼척의 시대를 실현할 삼척시 미래산업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게 많은 사랑과 관심도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잠시 후 시민 인터뷰에서도 당연히 뭐 확인도 하시겠지만요. 많은 시민들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궁금해 하시거든요. 시장님, 삼척시가 민선 8기부터 수소 산업 육성과 뭐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은 우리 시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난 민선 8기 예타 사업으로 선정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와 실정지로 선정된 수소 인수기지 사업의 조기 착수를 통한 두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 인수기지 사업, 이 국가 R&D 전주기 심사를 신속히 통과하는 것이 지역 내 투자 기업 확보를 위한 아주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려고 합니다. 한편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는 올 하반기부터 준공해서 장비 운영 교육과 테스트 장비 교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정상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삼척 수소특화 일반 산업단지는 내년에 조기 분양과 공사가 마무리되면 2028년 기업들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CCU에서 진흥센터 구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수소기업에게 우수한 입주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액화수소 관련 R&D 공모 참여를 통한 인수기지 관련 기술 실증 등 수소 관련 연구시설도 적극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도내 곳곳에서 AI 데이터 센터 유치가 또 가시화되고 있고요. 삼척시도 AI 데이터 센터 유치 작업 속도 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 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력 공급과 인허가 처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점에서 우리 삼척시는 기존 전력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발전소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서 한국 남부 발전 및 삼척 블루파워 발전소와 데이터 센터 유치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한 요소 중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과 개발 행위 등의 관련 인허가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통해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전력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이 정비되면 송전 제약 지역의 전력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AI 데이터 센터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도와 함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완벽한 인프라와 확실한 지원이 준비된 전국 최고의
AI 데이터 센터 적합 부지는 바로 삼척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당당한 삼척시가 되겠고요. 박사님, 삼척의 미래산업 육성이 실질적인 기업 입주와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전략 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스웨덴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스웨덴의 그 말메라고 하는 이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제 생각나는 게 말메 눈물이라는 말이 생각날 수 있는데, 말메 시는 조선업이 발달했지만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이 산업 현장의 거대한 크레인을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이 1달러에 사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걸 두고서 이제 말메의 눈물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스웨덴과 말메에서는 이 눈물을 안고서 첨단 지식 산업으로 신산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산업을 전환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스웨덴과 말메시는 기존의 조선업에서 IT라든가 생명공학, 식품산업, 뭐 환경기술 이런 분야로 이제 산업을 신산업을 전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한 20만 정도까지 감소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36만까지 인구가 늘어났어요. 예.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 봤을 때 1998년에 말메 대학이라는 거를 건립하게 돼요. 네. 제가 성공 사례 중에서 대학의 역할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대학이라는 게 뭐 시와 협력하긴 하지만 주로 무슨 뭐 자문을 해준다든가 이런 수준에 그친 게 아니라 예.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 발전에 대학이 혁신적인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학 주변에는 창업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 말메시 인근이 유럽에서는 뭐 최고의 기업 집적지로 조성됐고 창업 단지 조성도 가장 잘 조성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척 그러면은 신산업으로 지금 수소산업하고 의료산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소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스럽게도 인프라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수소 산업이 조금 이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기에 비하면 뭐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삼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수소라고 하는 거는 전기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저렴하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뭐 수력이 됐든 풍력이 됐든 무슨 태양광이 됐든 간에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생산되는 게 모두 다 소비되기 어렵거든요. 사용되지 않는 것은 어차피 버려지기 때문에 그걸 예.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가지고 수전해라 하지 않습니까? 수소를 생산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 쪽으로 가야 수소의 가격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삼척시가 국내에서 가장 이 수소가 저렴하다. 이런 메리트를 있다 그러면 삼척시는 앞으로 승승장구해서 수소산업이 발전할 것인데 현재로는 그런 부분에 좀 바틀렉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입자 가속기 의료 클러스터가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그 투자를 통해서 조기에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휴양 산업과 연계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휴양 산업은 삼척시에서 기존에도 논의하던 그 시니어 마을 조성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잘 연계돼 가지고 가줘야 파급 효과가 클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시장님 재선 되실 거고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입자 가속기 의료 클러스터를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걸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미래 산업 유치하기 위해서요. 지역의 경쟁력이 또 높아지려면 접근성이 당연히 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삼척으로서는 삼척 영월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착공과 또 동해안 철도망 가운데 유일하게 저속 구간입니다. 삼척 강릉 구간의 고속화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시장님, 이 부분은 지금 추진 상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 삼척에서 영월까지 약 70km 구간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사업은 빠른 완성을 위해서 양방향 동시 조기 착공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예타 통과 이후에
올해 4월부터 국토부 주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고요. 내년 3월까지 이어질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 및 IC 위치가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반영되어 계획된 일정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아울러 삼척 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도 그동안 우리 시가 국회 정책 토론회와 중앙부처에 끊임없이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 끝에 지난 2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이루어질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최적의 노선 선정과 경제성 검토에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대응할 것이고요. 빠른 시일 내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다 노력하고 있는 게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게 다 인구 유입 때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삼척시가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도계역 주변의 도시 재생 사업이랑 도계 오픈 캠퍼스 2호관 건립인데 이 부분은 지금 좀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계역 주변 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어둡고 활기를 잃은 탄광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총 33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네. 문을 닫은 도계강암소 부지 인근에는 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문화적 가치는 지속 보존하면서 현대적 느낌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들로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요. 사업 중 하나인 도계문화유산거리는 올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계강업소 건물을 매입 철거하여 청년 주민들의 창업, 휴게 공간을 갖추고 탄광 미디어 전시물 전시관도 조성될 예정이고요. 대학 문화 테마로는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원대학교 도계 오픈 캠퍼스 2호관은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 7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의료 인력 육성과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해서 고용 창출과 소비 유입을 통한 지역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럼 이것도 여쭤볼게요. 생활인구 이제 확대랑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세우셨다고 저희가 전해드렸거든요. 예. 이를 위해 민선국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더 힘을 쏟으시겠다라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경제 위기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우리 삼척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융자 한도를 7천만 원까지 늘렸고 2차 보전 지원도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연 매출 5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서는 삼척 사랑카드 수수료도 전액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에는 든든한 안심 안전망을 더 넓힐 계획이고요. 화재 보험료 지원과 점포 환경 및 경영 개선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까지 지원해서 소상공인들께서 마음 편히 영업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지 요금 일부를 삼척 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서 관내 소비를 유도하고 삼척 사랑카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서 지역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경영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민선국이 삼척 시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은 어떤 의견과 생각 갖고 계실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큰 장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날씨가 좋은 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공기가 너무 맑고 바다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걸어 다녀도 좋고 뭐 자전거 타고 다녀도 좋잖아요. 그게 좋은 거지. 정말 환경이 좋습니다. 깨끗하고 맑고 그리고 복잡하지 않고 여유로운 삶. 되게 먹을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수산물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싱싱한 거 먹을 수 있고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수준이 높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사람들이 오면 언제든지 반겨줄 수 있는 그런 도시. 편한 점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은 이제 문화적으로 좀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고요. 이제 뭐 지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이제 교통 같은 것도 어딜 갈래 해도 좀 멀긴 해요. 삼척이. 교통이 조금 불리한 것 같습니다. 버스 배차 간격도 그렇고 병원이 굉장히 아쉬워요. 삼척 시내에 소아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정말 시급한 것 같아요. 병원 같은 게 큰 거 없으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하겠죠. 뭐 어떻게 큰 병에 걸렸을 때는 도시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게 아무 불편하겠죠. 삼척에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거지. 비리가 이런 거. 관광 도시로 더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삼척시가 그 관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폭넓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생계형 시장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관광형 시장으로 많이 탈바꿈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소 클러스터 산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삼척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삼척에서 이렇게 좋은 직장을 얻어서 취직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일 바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삼척이란? 삼척이란 행복. 삼척이란 좋다. 꿈 같은 공간. 예전에도 꿈을 꿔서 컸고 지금도 꿈을 꾸고 있고 앞으로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갈 거니까 청춘과 추억?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춘을 삼척에다 다 바쳤기 때문에. 이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삼척은 나에게 척하면 삼척이다. 삼척은 앞으로 척척척 좋아질 것이다. 삼척은 나에게 척척척 좋아질 것이다. 참 많은 이야기들 보내주셨는데 아마 모든 삼척 시민 여러분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님도 옆에서 흐뭇하게 되게 미소 띄우시면서 영상 함께 확인하셨잖아요. 예. 당연히 저희 방송도 모니터링 하셨겠죠. 이행시 준비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3. 삼척, 다시 삼척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척. 척척 박사 박상수가 100년의 삼척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척 시민 여러분과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현안들 조금 제외하고 시민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질문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씀이 좀 많았거든요, 시장님. 개선 방안은 좀 없을까요?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체 교통수단 운영 중입니다.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형 버스인 오랍들이 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도계나 원덕 등의 지역에서는 희망 택시와 마실 택시라는 공공형 택시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19,900여 명의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복지 사업으로 버스비 무료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1,200명의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인 나눔 콜택시를 편도 기준 하루 2번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삼척시는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 의견을 반영한 버스 노선 확정과 배차 시간 확대를 위한 업체와의 협의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대중교통도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시장님, 소아과가 부족하다, 뭐 큰 병원이 없어서 좀 어렵다 이런 말씀도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인구 유출도 막고 또 유입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의료 인프라 개선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께서 의료
인프라를 정주 여건의 핵심으로 생각하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신축 이전한 삼척 의료원을 중심으로 강원 남북권 의료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원 신축 이전을 통해 입원 병상은 148병상에서 192병상으로 대폭 확대되었고요. 진료과도 13개에서 15개로 확대 운영 중이고요. 추후 18개과 250개 병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의료센터와 음압격리실 운영, 인공신장실 확대,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구축해서 필수 의료와 감염병 등 역량 또한 크게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분야는 의료 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은 삼척의료원 부지로 이전에 출산부터 진료까지 원스톱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또 있었거든요.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좀 육성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혹시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삼척이 가진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우선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쾌적하게 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주차타워에서 올림 프라자 구간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청년몰 활성화와 노후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번개시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번개시장에서 시작하여 장미공원과 정랑항 새천년 도로로 삼척 해수욕장을 연계하는 관광 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삼척만의 이색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육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통시장을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먹거리가 융합된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하면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 경기 활성화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또 끝으로 이제 삼척이 경제 중심으로 재도약해서 다시 삼척의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린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삼척의 부흥을 위해서 석탄의 대체 산업으로 수소산업과 의료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은 다행스럽게도 기반이 잘 구축되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의료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은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클러스터로 조성이 되면 의료뿐만 아니라 휴양과 연계돼 가지고 의료 휴양 산업 도시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거리 생각이 되고요. 네. 또한 앞서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원전 부지에다가 짓고 있는 관광 복합단지가 저기에 조성이 되면 그야말로 숙박도 특성화될 수 있는 기존에도 지금 상당히 잘 되는 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연계된다 그러면 체류형 관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만 하더라도 동해선이 개통됐고요. 그다음에 영월 삼척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착공이 됐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완공이 될 것 같으면은 앞으로 그 사람과 물자 소통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삼척 같은 경우는 종점 목적지거든요. 굉장한 그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메리트를 어떻게 삼척이 잘 활용할 수 있고 이 메리트를 어떻게 경제 성장과 연계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예. 뭘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삼척 발전의 한 축으로 삼척이 창업 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인구 유출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창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내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수산업이라든가 의료산업, 나아가서 해양산업, 해양 레저 포함해가지고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을 해가는 창업 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창업도시 제안까지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자,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OX 퀴즈로 재미있고 쉽게 풀어보는 현안 이야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님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팻말 가운데 앞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국이 재선 성공,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했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두 분께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삼척시의 미래, 대체 산업 육성에 달려있다. 대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생활인구 확대 어렵다. 어렵다고 해주셨고요. 네 번째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역시 역부족. 두 분이 오늘은 다 같은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식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선국이 삼척시의 미래는 네모다. 다시 삼척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삼척의 시대는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주셨고요. 자, 박사님, 민선국이 삼척시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청년 창업 도시다. 청년 창업 도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질문을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삼척시의 미래 대체 산업 육성에 달려있다. 두 분 다 동그라미 해주셨는데 시장님 의견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삼척시의 미래 대체 산업 육성에 달려있다. 사실 대체 산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석탄 산업 합리화 이후에 침체 일로를 걷게 된 삼척을 재건할 열쇠는 바로 대체 산업 육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삼척시는 이제 도계 의료 클러스터를 통해서 바이오 의료 산업의 거점으로의 도약 그리고 수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산업 메카 도시로 도약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대체 산업들이 반드시 완성되어 삼척시가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다시 삼척의 시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사님도 여쭤볼게요. 삼척시의 미래 대체 산업 육성에 달려있다라고 또 동그라미를 해주셨는데 짧게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과거에 삼척의 영광은 뭐 서두에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척시가 과거에 국내 5대 공업도시였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광물 자원에 주로 의한 것이었죠. 지금은 석탄 합리화 이후로 어차피 대체 산업 육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8기 민선 시대에 펼쳐진 사업들이 여러 것이 있고 그동안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타가 면제되고 예타를 통과했다든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착공을 했고 동해선 같은 경우도 개통이 됐고요. 예. 그래서 펼쳐놓은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동해선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강릉까지 열차가 오고 가는데 삼척은 그 열차에서 얻어내는 메리트가 무엇인가 과연 지금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관광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관광객들은 주로 그 부산 아니면 강릉으로 집중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체 산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삼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삼척만의 강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곡한 히트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경제 중심 도시로의 재도약. 다시 삼척의 시대였었습니다. 자, 시장님 딱 어울리는 오늘의 히트송 어떤 곡 준비해 주셨습니까? 목이 메이시죠? 예. 윤복희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요? 예. 이유가 뭡니까?
네, 제가 시민 여러분을 위해 선곡한 곡은 윤복희 씨의 여러분인데요. 네. 오늘의 주제가 경제 중심 도시의 제도약, 다시 삼척의 시대였는데요. 주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게 있어 삼척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도 삼척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삼척의 제도약을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저 역시 늘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 노래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삼척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도 희망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박상수 삼척시장님, 김충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은 삼척시의 미래성장 동력을 모색해봤습니다. 앞으로 4년 삼척시가 추진 중인 미래산업 등을 통해서 강원 남부권 경제 중심 도시로 우뚝 서길 바라겠습니다. 민선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다 미래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